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형님 누님들 안녕하세요. 축구용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3부 리그팀 위건을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뒀으나 경기 후 영국 내에서 골 결정력 이슈가 또 한 번 큰 파장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아스날과 리버풀의 FA컵 경기에서도 골 결정력 이슈가 있었는데요. 우리 손흥민 선수가 또 한 번 위상을 드높이나요?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는 맨유의 테나그 감독이 3부 리그 위건을 상대로 거의 풀 전력을 출전시켰기 때문인데요. 테나그는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최전방 호일륜을 기점으로 2선의 레시포드, 브루노 페르난데스, 가르나초를 출격시켰습니다. 3선의 마이누와 맥토미니, 그리고 포백은 달롯, 에반스, 바란, 완비사카였습니다. 골키퍼 장갑은 오나나가 꼈습니다. 확실히 테나그 감독이 FA컵에 진심이라는 인상을 줬습니다. 현재 리그 8위를 달리면서 우승권과는 거리가 멀어졌고 챔피언스 리그 티켓도 힘들어진 상황이기에 이해가 가는 선발 라인업이었죠. 특히 FA컵 경기 전에 BBC가 맨유의 테나그 감독의 인터뷰를 전한 소식이 뜨겁게 화제였습니다. 이번 1월 이적 시장부터 중요 포지션의 보강이 필요한 맨유였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선수들이 맨유로의 이적을 경계할 수도 있다는 질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신성으로 떠올랐던 반도비크나 산초가 실패한 사례가 근거로 제시되었죠. 게다가 맨유는 앞으로 카세미르나 바란 같은 나이가 많고 고급의 선수들과 장기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B클럽들과의 영입 경쟁에서 굉장히 맨유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었습니다. 테나그 감독은 이렇게 답변했죠. 그건 선수들이 얼마나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냐에 달려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EPL이 어려운 리그라는 것이다. 다른 팀에서 뛰는 게 더욱 쉽기 때문에 맨유에서 뛰는 건 힘든 일이다. 이곳에서 부담감이 항상 크다. 이를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만약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면 맨유는 최고의 도전이자 선수로서 최고의 구단이 될 것이다. 선수마다 다르며 특히 선수들의 특성과 개성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약스 출신 선수들은 남다른 자신감과 도전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테나그는 자신의 말에 대한 당위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3부 리그 위건을 무조건 대승으로 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맨유도 이번 위건과의 FA컵 경기에서 풀전력 출전에도 불구하고 결정력 이슈가 문제였습니다. 일단 맨유는 경기 초반부터 위건에게 선제골을 헌납할 뻔한 허술한 수비력을 보여줬습니다. 전반 2분 위건이 우측면을 돌파할 때 무방비로 크로스가 올라가게 뒷걸음치는 수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바로 반대편으로 낮고 빠른 날카로운 크로스가 날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크로스는 바로 1대1 찬스로 이어졌고 오나나 골키퍼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선제골로 기록되었을 겁니다. 이후부터 맨유의 일방적인 슈팅 공세와 결정력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전반 19분 맥토미니는 결정적인 골 찬스에서 미스를 내면서 균열을 냈습니다. 다행히도 2분 뒤에 달로가 박스 앞에서 오른발 가마차기로 득점을 터뜨리며 문제를 종식시키는 건가 싶었는데요. 그러나 이후 23분 레시포드의 결정적인 슈팅이 골키퍼 정면으로 갔습니다. 26분 호일륜의 슈팅도 골키퍼에 막히면서 결정력 이슈가 또 터졌습니다. 28분에도 호일륜의 헤딩도 키퍼의 선방에 막혀 골대를 맞췄습니다. 32분 레시포드의 프리킥도 골문 밖으로 나갑니다. 34분에도 레시포드의 슈팅은 골키퍼 정면, 그리고 맞고 나온 볼도 호일륜이 주워 담지 못했습니다. 39분에는 가르나초의 중거리 슈팅이 위건의 골대를 때렸습니다. 42분에는 부페의 크로스를 맥토미니가 헤딩했지만 완전히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부페의 터닝 슛도 완전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결국 달로가 편하게 찼던 오른발 가마차기 한 방으로 1대0으로 마무리된 채 경기가 끝났습니다. 전반전 맨유가 때린 슈팅만 무려 17개였습니다. 유효 슈팅은 7개에 빅찬스 미스 5개였고 전반전 기대 득점은 2.5골로 2골 이상은 넣어야 했던 경기력이었습니다. 최근 EPL 팀들의 경기력에서 골 결정력 이슈가 뜨겁게 타오르면서 손흥민 선수의 가치가 더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적은 슈팅 기회에서 최고의 골 결정력을 선보이는 손흥민의 가치가 더 높아진 게 사실인데요. 맨유가 풀 전력을 출전시켰다는 점에서 전반전 경기력은 매우 팬들을 실망시켰습니다. 후반전도 시작과 함께 맨유의 슈팅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47분 레시포드의 중거리 슈팅은 또 한참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61분 마이누의 슈팅도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전반전 선제골을 넣었던 달로는 62분 거대한 홈런포를 작성합니다. 65분 맥토미니의 결정적인 슈팅도 좌측 모서리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67분 호일륜의 결정적인 찬스는 소녀슛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71분 맨유가 추가골 찬스를 잡았는데요. 그런데 그 골은 필드골이 아니었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박스 안에서 접는 드리블 한 방으로 페널티킥을 유도해냈습니다. 후배는 73분 좌측 하단으로 낮게 깔아차면서 추가골을 성공시키며 2대0으로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전반 78분 무렵까지 맨유는 28개의 슈팅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유효 슈팅은 11개였으며 팀 기대 득점값은 3.64로 맨유에게 거의 4골가량 넣으라고 지표는 팀을 압박하고 있었죠. 이쯤 되면 왜 퍼건슨 감독님이 맨유 팀을 구성할 때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 한 명은 돈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사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80분에도 레시포드는 골키퍼와 1대1 찬스에서 3부 리그 골키퍼의 선방에 또 당했습니다. 82분에도 가르나초의 슈팅도 소용없었습니다. 그쯤에 맨유의 슈팅은 30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건 테나가 말한 선수들의 자신감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결국은 맨유는 총 33개의 슈팅을 때리고도 3부 리그 위건을 상대로 2대0이라는 초라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가 33개 다 찼다면 몇 개를 넣었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과연 맨유 팬들은 이런 공장형 슈팅 수와 함께 승리한 반응이 어땠을까요? 현지 반응 살펴보시죠. 33개의 슈팅 중 14개의 유효 슈팅에도 페널티킥 1개를 포함해 단 2골에 그쳤어 3부 리그를 상대로 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매우 평균적인 성적이다. 그 승리는 축하할 가치가 없다. 우리 팀은 우승팀처럼 플레이한다. 이런 식으로 뛰면 토트넘을 이길 수 없다. 가르나초는 우리 공격에서 유일하게 좋은 선수였고 호일루는 인상적이지 않았고 레시포드는 오늘 경기장에서 최악의 선수였으며 항상 그렇듯이 의사결정이 매우 열악했어. 레시포드는 26살이지만 결정력은 여전히 형편없고 이 선수는 절대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빨리 받아들일수록 좋아. 그냥 그를 팔아줘. 에릭 테나가 레시포드를 일찍 교체하지 않은 것은 의문이다. 이해가 안 돼. 우리는 무자비해져야 해. 14개의 유효 슈팅을 시도했지만 오픈 플레이로 득점한 건 단 1개뿐이다. 헤일룬이 헤트트릭을 기록할 수도 있었어. 포워드가 득점하지 못한 또 다른 경기야. 레시포드가 경기장에서 보여준 일부 퍼포먼스에 대해 스스로 실망했다고 생각하진 않아 등등 결정력에 못마땅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리그에서 상대할 토트넘을 상대로 이 경기력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말이 인상적인데요. 솔직히 이 결정력을 그대로 토트넘전으로 가지고 온다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땡큐이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토트넘도 최상의 골 결정력을 지닌 손흥민이 빠져있기 때문에 사실상 히샬리송에 기대해야 하는지 아니면 베르너에게 기대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오히려 그래서 더 토트넘과 맨유전이 기대가 됩니다. 일단 맨유 팬들에게 FA컵 32강 진출을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래도 퍼거슨 감독님 시절의 맨유 팬으로서 지금 골 결정력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수들 수준이나 전술적으로도 지탄받을 시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이상 축구용이었습니다.